2월 7일 월요일이고요. 네,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합니다. 유튜브에서만 진행되는 특별한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자, 형제님 어서 오시고요. 굶주리니님 어서 오세요. 배 많이 고파요? 네. 자, 왜 내가 사기만 하면 오르는 걸까? 네. 어서 오세요. 네. 불의는 참아야지. 자, 이나님 어서 오시고요. 유연한 리치님, 패밀리 피싱님, 좋은날님, 재훈데디님, 서남수님, 예쁜 하늘님, 차주헌님, 잠자는 냥냥이님, 송혜님 어서 오시고요. 한호아님, 가치나님, 김성환님, 방송은 항상 9시에 시작합니다. 네. 장명한님 어서 오시고요. 김정희님, 리리님, 친절한 금자씨님 어서 오세요. 한사발님, 섬진강 기차님도 어서 오시고요. 부자 오빠님도 반갑습니다. 돈나무 오빠님, 행복만땅님, 별콩님, 김엠비님, 행복한 부자님 어서 오시고요. 알겜모야님 잠이 너무 와요. 네, 주무시고 일어나도 됩니다. 왜냐하면 녹화 방송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네. 강병철님 어서 오시고요. 예스님님, 네, 보고 싶은 거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빨강 망토님, 조아맘님 어서 오시고요. 빨강 루시님도 반갑습니다. 도네심님, 행복한 뜨은기님, MNS님, 네, 불의와 주식에 누구보다 잘 참아왔습니까? 잘하셨어요. 리얼리치님 어서 오시고요. 화서분처럼님 반갑습니다. 염소쟁이님, 담비랑님, 태연맘님, 둥천사님 어서 들어오세요. 주코님, 1톤짜리 황금님, 그리고 별빛님, 원태호님, 날마다 불기둥님, 오늘 많이 오셨네요. 조미선님도 어서 오시고요. 차주헌님, 맑은 하늘님, 반갑습니다. 은현님, 플링님 반가워요. 펭귄님도 어서 오시고요. 성투자 수제자님, 요즘에 총 안 보이던데, 네, 회초리 갖고 와! 왜 안 왔던 거예요, 이거? 네,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아주 안 좋아요. 네, 찐빵님 어서 오시고요. 네, 심하게 반가워요. 네, 흐블하게 반가워요. 네, 트라이 암스트롱님도 어서 오세요. 다 명절 연휴 쉬느라고 다들 안 보이시다가 이제 보이시는구나. 그리고 김소영님, 김태수님, 부자복리님, 여종성님, 장봉수님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불의에 대해서 잘 참아야 되는 거. 사회정의님 어서 오세요. 수비골님도 어서 오세요. 있잖아요. 제가 그 삶의 모토라고 해야 되나요? 삶의 모토? 네. 가늘고 길게 살지 아닙니까? 가늘고 길게 살려면 불의를 보면은 꼭 참아야 돼요. 그 불의를 못 참는 애들이 있어. 가끔씩 보면은. 근데 그런 건 참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삶이 좀 길어져요. 네, 삶이 좀 편안하게 오래 가니까 그런 것들 잘 체크하시고. 고고식 님도 어서 오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만든 건데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있으려나 모르겠다. 이거. 네. 주식 투자 노답 삼형제. 네. 이 요즘에 유행하는, 요즘이 아니지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이 노답 삼형제 얘네 시리즈 되게 유행해지나요? 근데 이 주식 투자에도 노답 삼형제가 있어요. 뭐냐면 금융 투자 가장 큰 놈이 이제 연기금이에요. 이 놈이 생긴 것도 벌써 노답처럼 생겼어. 그 다음에 금융 투자 연기금, 얘네들이 노답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흔들리고 있는 당신이야. 네. 오늘 흔들리고 있어? 또 휘둘리나? 그런 거. 저리로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뭐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이게 바로 주식 투자 노답 삼형제야. 답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연기금 답이 없어. 금융 투자 답이 없어. 근데 거기에 속해 있는 게 흔들리는 당신이란 말이야. 네. 흔들리지 말고 잘 갑시다. 네. 흔들리는 거. 네. 노답 삼형제. 여기서 피해 나가자 이거야. 아시겠죠? 이거 노답 삼형제 되게 유명한 짤이에요. 네. 여기다가 마음대로 집어넣기만 하면 돼. 네. 아시겠죠? 대JBJ님 어서 오시고요. 곰tum님, 백호님, 천남성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네. 스스로 이제 뭔가 좀 찔린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오늘 방송 제목을요, 뭐라고 잡았냐면 또 휘둘리는 거 아니죠? 네. 정수현님 어서 오세요. 오늘 내가 그런 필을 빡 받았어요. 왜냐면 장이 살짝 밀리는 상태였었기도 하고요. 오후에 조금 올라가기도 했는데 지루했죠. 삼성전자도 내려가고 하이닉스도 내려가고 시총 상위가 이렇게 가라앉은 상태였잖아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안 올라 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빵, 이쪽에서 빵, 막 네, 급등한 주식도 있었단 말이에요. 박현수님 어서 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아닌가?
이 생각하면서 또 갈아탈 생각들 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셨단 말이에요. 아, 성투다 방송을 듣다 보니까 왜 대형주 쪽, 뭐 이런 쪽으로 막 가면은 참 괜찮을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들어보니까 맞거든. 지금 보니까 어제, 지난주였죠. 소비주들 막 올라오는 거 보셨잖아요. 소비주들 막 올라오니까, 와, 이제는 위드 코로나, 와, 굿이에요. 그런데 오늘 안 가니까, 씨, 뭐야?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네. 박현수님, 동신님 어서오세요. 이렇게 되면, 네, 노답 삼형제가 되는 거야. 네? 노답 삼형제 되는 거예요. 자, 이틀 올라가고 하루 옆으로 섰다. 그러면 잘 가는 거다, 안 가는 거다? 아, 잘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왜 안 가는 거지? 네. 다른 놈 잘 가는 놈 있는데, 시장이 폭락을 해도 갈 놈은 가거든요. 선한주주님 어서오세요. 갈 놈은 가고, 또, 물론 이제 숫자는 줄어들어요. 100개가 원래 잘 가는 거였으면, 장이 폭락했을 때는 하나하나 2개 정도. 얘네들은 뭐냐면, 특별한 자기만의 재료가 있는 애들. 걔네들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들 속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막 흔들리는 거, 이거 좋지 않습니다. 뭐, 갈대야? 바람에 갈대의 순정. 그 노래 어떻게 하더라? 사나이 우는 마음을 그 누가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의 순정. 그잖아. 갈대의 순정. 그 노래가 딱 보면 바람에 흔들리는 네, 바람에 왜 흔들리는 건데, TK님 어서오세요. 그 정도 자신 없어요? 예? 그 정도 자신 없냐고. 그러면은 불의를 보면 참지 말고 가야지. 가서,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나쁜 짓 하는 거야? 고등학교 애들 뭐 골목길에서 담배 피우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 새끼들 일로 와봐. 너 학생들 담배 피우면 되겠어 이거? 예? 그러고 딱 얘기해야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 참고 넘어가잖아. 뭘 못 들어줘? 더 해줄까? 빨강마녀님 어서오세요. 네. 러블리피님 어서오세요. 네. 되게 오랜만에 오셨네요. 자주 와요. 네. 노벨님 어서오세요. 행복한 공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장 괜찮은데? 네. 고딩들 무섭잖아요. 저도 딱 지나갈 때 애들이 딱 담배 피우고 있으면요. 그러고 딱 지나가거든. 네. 나도 그때 담배 폈지. 그러면서 합리화를 시켜주는 거야. 네. 아시겠어요? 잘 참고 넘어가야 돼요. 흔들리지 마세요. 시장이라는 게 항상 가다 보면은 많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게 돼요. 계속 그걸 반복하게 되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씨 왜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뭘 봐요? 저 멀리 있는 목표를 보고 하잖아요. 멀리 있는 목표. 이 멀리 있는 목표를 보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것이 달성된 것으로 머릿속에서는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뭐 데이트를 할 때 우리 뭐 연애 세포가 다 죽어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아니면 이제 막 파릇파릇할 때, 네, 여자친구 처음 사귈 때 손잡으면 다 된 줄 알잖아. 손잡으면 애기 나온 줄 알아. 벌써 가족 계획까지 다 끝내놔. 남자들이 약간 그런 게 얘랑 좀 잘 눈만 마주쳤는데도 이미 그냥 가족 계획까지 끝내놓는 그런 애들이 있어. 그런 건 뭐예요? 그냥 천천히 가면 잘 될 텐데 이미 앞서가지고 이걸 다 생각해버려. 다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스스로 열이 받아요. 미루님 어서오세요. 스스로 열이 받는다고. 즉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실적도 좋고 전망도 좋고 뭐 주식이 뭐 3천도 가고 4천도 가고 5천도 가고 내가 머릿속으로는 충분히 이해를 해. 그죠? 충분히 공감하고요. 왜냐면 방송 듣다 보면 맞아. 그럴 수밖에 없어. 당연히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킹정하는 부분이잖아. 그런데 왜 여기서 자꾸 흔들리는 걸까요? 어차피 놔두면 요만큼 갈 텐데 왜 내가 중간에 자꾸 흔들릴까? 이 결과물을 지금 내가 갖고 와서 그렇습니다. 이 결과물을 내가 지금 가지고 와서요. 시대의 트렌드에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저기까지 가려면 쭉 당겨서 올라가야 되는데 왜 중간에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야? 제가 이제 등산을 좀 하다 보면요. 가끔씩 욕을 할 때가 있어요. 왜 욕을 하느냐? 이게 봉우리를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를 죽자고 올라가요. 죽자고 탁 첫 번째 봉우리 올라가는데 정상이 여기야. 근데 정상까지 이렇게 가면 참 좋잖아요? 근데 내려가. 그럼 내려갈 때 제가 내려가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아니 또 기어 올라갈 거 뭐 달라고 또 내려가냐. 와, 나 진짜 미치겠네. 그러면서 막 투덜투덜 되면서 내려가고 또 올라갈 때 그거 안 내려갔으면 이거 그냥 쉽게 올라가는 건데 아우 막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정상으로 가는 길은 뭐예요?
그냥 이렇게 쭉 직진이 아니라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있단 말이지. 뭐 어쩔 수 없어. 정상에 가려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돼요. 방법이 없잖아.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저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계속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미 여기서는 저것만 넘어가면 정상이야 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빡! 이 내리막길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열이 받는 거지. 화가 나는 거죠. 히라 개구리삼님 어서오세요. 주식이 무서워요? 무서워하지 마. 여인님 어서오세요. 네. 이거는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뭐 달라고 내려가가지고 또 올라가게 만드는 거야. 그 내려가는 길이 길면 길수록 더 열받아요. 더 열받아. 왜냐면 내려간 만큼 다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주식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근데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입장에서는 자, 이 길을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길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내려갔다 다시 올라갈 거 아니야. 인간 연스님 어서 오세요. 내려갔다 다시 올라갈 거 아니야. 이거 믿으면 돼요. 우리는 여기서 여기 봉을 하나 넘어서 내려갈 때 이 길이 정상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내려가잖아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기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길 만나겠지만 어쨌든 정상일 거라 이 얘기예요. 네? 정상일 거라 이 얘기야. 근데 여기서 내가 이거를 하산하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말아버릴까? 아니잖아요. 내려가면서 의심하지 않죠. 무조건 나는 정상에 갈 것이다. 이쪽 길로 가면 정상에 나온다 라는 거 알고 있죠. 자, 지금 주가가요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뭐 조정받은 것도 아니지만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상승 이후에 하락, 그 다음에 다시 반등으로 진행될 때 요 반등을 어떻게 우리가 기다려주느냐, 이 반등까지 어떻게 안전하게 가느냐, 어떻게 탈락 없이 가느냐, 이탈 없이 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지금은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주가가 내려가 있으니까. 그런데 시간의 상한가처럼 내일 만약에 점상을 찍어버렸어. 상한가를 가버렸어. 있잖아. 가능성이 있잖아. 그러면 손실이 어느 정도 나왔든 간에 일단은 복구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끌고 가시면 돼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 거가 안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이거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네. 여기서 이탈하면 뭐가 돼요? 결과적으로는 뭐가 돼? 나는 정상 밟지 못하는 거거든요. 상승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흔들리지 마세요. 굳이 흔들려야 될 이유도 없고 흔들어대는 사람들만 네, 걔네들만 나쁜 놈들이죠. 실질적으로. 걔네들이 누구야? 노답 삼형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바로 그 노답 삼형제요. 얘는 약간 꼬붕처럼 생겼잖아요. 금융투자가 오늘 흔들었지. 연기금이 계속 흔들고 있죠. 나 쉬어 안 할 건데 막 금융투자 애들은 야 이게 뭐 얘 벌써부터 얍살하게 생겼네. 네, 거기에 흔들리고 있는 여러분이에요. 원래 이 두 명만 나가서 그냥 지랄해야 되는데 어이씨 나도 여기 껴볼까 막 네. 자, 여러분들이 노답 삼형제가 되지 않으려면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으시려면 노답 삼형제 왜 이렇게 웃기냐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조금이라도 잘하고 싶다라면 또는 지금 같은 장에서도 살아남고 싶다라면 지금은 참으세요. 네, 참으세요. 굳이 내가 끼어들 이유가 없어요. 굳이 내가 거기에 흔들려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대북주는 조금 네, 생각을 좀 다시 하셔야 돼요.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솔직히 얘기해서 기간이 막 2년 3년 막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근데 이것도 희망이 있으면 괜찮아. 근데 희망이 만약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돼. 어떤 경우냐면은요, 우리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처럼 요거는 지금 수익을 내고 팔았단 말이죠. 근데 뭐 어차피 뭐 계속 가는 것도 아니겠느냐, 내려갔다 또 올라가는 거 아니냐, NFT 뭐 잘 좋아지는 거 아니냐, 네,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뭐 NFT 관련해 갖고 여러 가지 이슈도 나오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얘는 지금 이미 이만큼 올라간 상태예요. 10배가 올라갔어. 10배가 올라간 상태라면 얘는 조정을 받을 때 상당히 긴 시간을 조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익 실현도 어느 정도 같이 진행을 좀 해줘야지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 참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배터리 소재요.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이 여기에 속해 있는 겁니다.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는데 아직도 에코프로비엠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네.
좋아하고 계신 분 많이 계시고, 이런 분들은 안 흔들리긴 하더라. 흔들림이 없어. 앞만 흔들어대도 흔들림이 없어. 근데 이런 데서 흔들리지 않으면 안 되는데, 네, 이런 건 흔들려야 돼요.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는데, 2차 전지에 대해서 뭐 전망이 밝은 거 아닌가? 시장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이 얘기 또 한단 말이지. 좋아져요.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올 거야. 네, 에브리바디가 모두 전기차를 타고 다니게 되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솔개님, 나는 대박이다님 어서 오세요. 그러면 2차 전지 소재든 뭐 배터리든 다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좋아지겠죠. 천남성님 어서 오세요. 좋아지겠죠. 좋아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부분이 먼저 반영이 됐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어느 정도는 좀 밀려나 있어야 되겠죠. 네. 밀려나 있어야 되죠. 근데 많은 분들이 또 하나 웃기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반등이 조금 나갈 때 특히 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 또 매수 엄청나게 하시더라고. 네. 네. 위메이드 이런 것도 매수 엄청 어제 한 15% 올랐죠. 금요일날 15% 올라가니까 또 좋은 재료 나오니까 이제 또 다시 시작인가 보다 이렇게 매수를 열심히 하시는데 이거 티도 안 나는 상승입니다. 네. 티 안 나는 상승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으로 들어가요. 이런 걸 따라 들어가요. 여러분들 지금은요. 장명아님도 어서 오세요. 지금은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 시장에 대한 포인트를 제대로 잘 읽어내야 돼요. 이거 못 읽으면 모든 게 끝이야. 답이 없어. 이게 없으면 이걸 못 읽으면요. 끝나는 거예요. 이나님 어서 오세요. 시장의 흐름을 알고 가면 내가 신뢰가 생겨요. 그 다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신뢰나 믿음이 똑같은 거구나. 그죠? 신뢰와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여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게 여유예요. 왜? 난 알고 있거든. 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유가 생기는 거죠. 아, 저놈이 뭔가 거짓가루를 치고 있는 것이 내가 알고 있어. 근데 저놈이 막 와가지고 사바사바 막 그냥 사기를 막 치고 있어. 근데 나는 이놈이 사기꾼인 건 알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은 여유가 있죠. 아, 저놈은 사기꾼이구나. 꽃님님 어서오세요. 저놈은 사기꾼이구나. 알고 있어.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유있게. 알아서 네가 씨부려봐. 네가 암만 씨부려봐도 나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요즘에 여러분들 보이스피싱 전화 받으면 어떻게 해요? 넘어가요? 골드박님 어서오세요. 보이스피싱.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서울지검 검사입니다. 뭐 그렇게 오는 전화 받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에라이 미친놈아 그러고 끊잖아. 왜? 이제 아니까. 우리는 안다는 얘기야. 거기에 넘어가면 뭐 지금 그 고객님의 뭐 통장이 뭐 무슨 범죄 응용이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거 하잖아. 그거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지. 그러니까 걔네들이 뭔가 요즘에 방법을 바꿔가지고 갑자기 이상한 걸로 신고한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이제 저처럼 말을 정말 그 서울 사람처럼 하는 사람. 제가 서울 사람이잖아요. 네. 알고 계셨죠? 서울 사람인 거. 나 서울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명절날 갔더니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고. 야, 너는 100% 오리지널 서울 사람인데 말하는 게 왜 그러냐. 네, 우리 엄마는 서울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얼마 전에 명절에 집에 갔더니, 야, 너는 100%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서울에서 자라고 서울 사람인데, 넌 말하는 게 왜 그래? 막 그래갖고, 그러게? 왜 그럴까나? 그랬지. 네. 골드박님, 마정란님, YJ님, 현일꿈님도 어서오세요. 네, 아무튼 근데 저는 100% 서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100% 서울 말씨를 쓰는, 네, 그런 사람들을, 네, 포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네. 저는 충청도 말은 아닙니다. 이 전라도 말이에요. 전라도 사투리를 씁니다.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가 전부 다 전라도 분이라서, 네, 전라도 사투리를 쓰죠. 집에 가면 더 심해. 네.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항상 그러는 거야. 거기에다가 이제 완전 진짜 막 전라도에서만 사시던 우리 그 할머니도 와 계셔가지고 아주 뭐 거기에서 말을 하려니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 말은 아직도 잘 못 알아듣는 게 많아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새로운 수법이 나타나서 뭔가를 속이게 된다라면 모르지만 그런 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에서 속을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사대문 안 해? 사대문 아니었나 그때는? 네. 모르겠네.
아, 저는 서울 사람이라니까. 저는 전라도가 아니고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 사람. 서울이요. 서울. 네. 서울 출생입니다. 네. 서울 사람. 청스님 어서오세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보기에는 그렇지 않게 생겼지 모르지만 저는 서울 출생입니다. 네. 서울 사람. 네. 아무튼요. 네. 그렇습니다. 호드말님도 어서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속지 말고, 네. 알고 있는 것에 속지 말고, 써니쌤님 어서오세요. 알고 있는 것에 속지 말고, 그리고 이럴 때는 보이더라도 여유를 좀 그냥 가지세요. 여유를 좀 가지시고, 이 새끼들 또 뭐, 그래 봤자, 니들이 뭐, 네. 니들이 뭐, 그래 봤자 아니겠니? 네. 어차피 못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그래, 나 다 알고 있었어. 니들 그러놓고 다시 올라갈 거 아니겠니? 그런 거요. 왜, 우리가 가끔씩 보면은, 애들이 반항을 하거나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애기들이 반항을 하거나 막 그렇게 되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도 커봐라 이 자식아, 뭐 아유 이 새끼 지금이 좋을 때지, 뭐 그런 얘기. 우리가 어릴 때는 그런 거 이해를 못 하거든요. 네, 엄마 아빠는 그런 거 몰라, 이해 못해 막. 그런데 저도 예전에 그 한참 저거 할 때 그 당시 음악 뭐 있어요. 다시 어둠이 내리면 막 이런 거 있었잖아. 남이인가? 그 남이? 인디안 인형처럼, 네. 그 인디안 인형처럼, 그 집시 여인 막 이런 거. 그거 뭐 노래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엄마가 와가지고 시끄럽다고 막 껐어요. 도대체 너는 뭐가 되려고 이렇게 이런 거를 들으면서 시끄럽게 그냥 소음을 하느냐. 그고 엄마는 이런 것도 이해 못하고! 막 그랬었거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있었던 어떤 뭐 댄스 가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부모 세대는 이해 못하는데 요즘 애들이 듣는 노래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뭔 노래를 듣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뭐 걸그룹이고 나발이고 간에 애들이 나와갖고 뭐라고 쫑글쫑글 대는데 쟤네들이 뭔가 한국말을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근데 어린애들은 잘 알아듣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야. 야, 너도 커봐라. 나는 끄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근데 그런 생각을 해요. 뭐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엄마가 그렇잖아요. 너도 애기 나면은 엄마의 뭐 그런 심정을 알 것이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이해 못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도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유 새끼들 그러다 말지 뭐 저렇지 뭐 그런 식으로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요 주식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 시장에 참여한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럴 거라고 난 생각해요. 하락도 처음이고 모든 게 처음이잖아요. 주식 시장에 들어와서 정말 주식이란 걸 처음 보시는 분들, 투자를 처음 해보신 분들, 왜 이런 거 못 27살 못 알아들어. 14살 13살 이런 애들이 듣는 거라서 못 알아듣습니다. 주식이란 걸 매수를 처음 해보고 내가 직접 돈을 넣어가지고 수익도 나보고 손실도 나보고 이런 미친 하락장도 처음 보고 처음 듣는 이야기들 방송도 찾아서 처음 들어보고 주식은 어떻게 하는 거지 막 그러다가 잘생긴 성투사 얼굴도 처음 보고 막 그러니까 막 그냥 네 모든 것이 다 새롭잖아요. 모든 것이 다 새롭고 모든 것이 다 그냥 뭐라 그럴까요? 잘 모르는 거, 내가 모르는 것들 처음이잖아.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처음이니까 잘 못 믿겠다. 신뢰가 안 된다. 왜냐하면 처음에 들어와서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 좋은 주식을 사가지고 계속 가지고 가면 무조건 수익이군요.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됐어요. 그 주식 사가지고 뭐 고비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큰 수익이 났어요. 이런 얘기들 듣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주식하고 사놓은 것들을 막 샀는데 사놓고 보니까 수익도 조금 나는 것 같다가 갑자기 조정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마이너스로 빠졌거든요. 전부 다 마이너스. 다 마이너스야. 그러면 이때쯤 되면 정상적인 사람이면 의심이 들어야 돼요. 네. 야, 이게 뭐지? 나 지금 낚인 건가? 내가 지금 호구가 된 건가? 내가 지금 뭔가 작전에 당한 거 아니야? 모든 것이 의심되잖아. 아니, 분명히 좋은 주식 사서 가만히 있으면 수익 난다고 했는데, 이 지랄하고 다 마이너스가 나와 있네? 다 손실이네? 상상도 못 했었던 거. 내가 그냥 열심히 10년 동안 5천만원 모아가지고 했는데 지금 2천만원 2천만원 너무 심하나? 한 돈 천만원 날라갔네? 네. 돈 천만원 날라갔네? 한 2천만원 날라갔네. 한 3천밖에 안 남았어. 5천 가지고 투자했는데 3천밖에 안 남았어. 2천이 어디론가 날라가 버렸어. 가만히 있으면 수익이 날 줄 알았는데 2천이 그냥 어디로 날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반년치 연봉이 날라갔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돈 벌어줄 줄 알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의심이 들기 시작하죠.
이게 정말 맞는 길인가? 이게 정말 맞는 길인가? 네. 이게 정말 마이너스를 내가 갖고 가는 게 맞는 건가? 이 주식들 안 팔고 그냥 갖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충분히 이해해요? 네. 당연히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맞는 사람이에요. 여기서도 내가, 뭐, 어째 되겠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진짜 속이 편하거나, 네. 돈이 너무너무 많거나, 뭐, 아예 뭐 그냥 아예 생각 자체가 없거나, 네.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 이게 정말 맞는 길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이게 정말 맞는 길인가?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맞는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신뢰라는 것이 조금씩 금이 가는 거야. 조금씩 금이 가요. 이게 아닐 수도 있다. 네. 이게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과 반대되는, 그동안은 너무 이제 그냥 이쪽에만 꽂혀 있었는데 그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해요. 뉴스도 그렇고 막 그때부터 공포심이 생기죠. 그때는 에라이 씨발 그러든가 말든가 그냥 뭐 더 사고 막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막 네 그랬는데 자꾸 손실이 나서 복구가 안 되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뉴스에서 얘기했었던 뭐 시장이 이제 큰 폭락이 나온다든지 이제 너희들 주식은 다 팔아야 된다느니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느니 등등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갑자기 생각나. 네, 옛날에 그냥 흥흥 했었던 코드숨 쳤었던 그런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 그 다음에 뭐 여기저기 유튜브 방송 찾아보거나 어디 뭐 그 뭐야 커뮤니티? 네. 토론방?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똑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 아유, 어떡하면 좋으냐. 나도 물렸네. 어쩌네. 이제 큰일 났다. 니들은 뒤졌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이게 점점 어떻게 되냐면 반반이 됐다. 이 원래는 90대 10 정도였어. 그래서 괜찮아. 시장이 올라가면 괜찮아. 나쁘지 않아. 했는데 더 빠지잖아요. 계속 빠지잖아요. 더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점점 커져요. 부정적 소견들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원래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이 내가 지금 속고 살았구나. 내가 지금 속고 살았구나.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주식은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뭐래요? 흔들리는 게 자꾸 나타나요. 네. 자꾸 나타나요. 이제는 주식 얘기만 하면 승질나는 거야. 또 한 가지 또 뭐 있어요? 코인 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코인만 하면은 뭐 대박 터진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 네, 코인 하면. 예전에 저한테 코인 물어본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10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 이거 웃으면 안 되는 거지만, 10분의 1 토막이에요, 10분의 1 토막. 어디다 듣도 보도 못한 코인이지만, 네, 그 당시, 뭐 1년도 안 됐어. 근데 10분의 1 토막 났어요. 10분의 1도 더 된 것 같아. 그때가 200 얼마였는데, 지금이 17원인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답 없는 거지. 네. 근데 하루 거래량이 얼마 되지도 않대. 뭐 몇백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 이런 코인들은 이제 죽어버린 거잖아요. 이건 이제 죽기를 바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근데 의심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 의심해야 되는데 주식은 그렇지 않아요. 네. 이거는 원래부터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코인으로 넘어간 사람도 있었지. 왜? 빨리 돈 벌어준다. 이런 거 있었죠. 또 한 가지. 의심이 드니까 이제는 이걸 탈출하고 싶은 거야. 네. 탈출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돼요? 빨리 떠나고 싶죠. 왜? 싫어지면 그냥 빨리 또 다 뭘 해도 다 싫어 그냥 막 처음에는 여자친구랑 막 오랫동안 같이 있고 막 그냥 뭐 여자친구네 집에 데려다 줬다가 또 여자가 또 나를 우리 집에 데려다 또 왔다가 밤새도록 그 왔다리 갔다리 헛짓거리 하면서 그냥 미친 것들이 히히대고 호호대고 그냥 그런 짓을 왜 하냐 추운데 그런 적이 있잖아. 그죠? 여자친구네 집에 데려다 너 이제는 내가 너네 집에 데려다 줄게. 우리 집에 또 와. 그냥 아유 그냥 밤길에 무서우니까 내가 또 데려다 줄게. 누가 보고 있으면 진짜 그 미친 네. 우리 아이들이 그럴 일을 또 하겠지만은 네.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막 정이 뚝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아, 그냥 뭐 버스 타고 들어가. 나 바빠 지금. 막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워지는 거야. 내가 가진 주식이 마이너스가 나고 나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미워져. 그냥 막 밤새도록 거기 그냥 뉴스 보면서 이 주식 보면서 막 그냥 낄낄대면서 막 그냥 꿈속에서 막 빌딩 세우고 막 무슨 차를 바꿀까 마누라도 바꿀까 남편을 바꿀까 막 그런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주식만 봐도 그냥 경기 나는 거야 그냥. 네. 아이 더러운 새끼들 이거 빨리 팔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쪽에 보니까 또 섹시하고 예쁜 게 하나 있거든. 네. 저쪽으로 쭉 넘어가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야
저기에서 흔들리는 거죠. 왜? 지금 내가 가진 주식에 대한 신뢰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얘가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좋았었던, 그렇게 그냥 불타올랐던, 그냥 날마다 그냥 나를 웃음짓게 했었던 바로 그 주식들이 지금은 나한테 다 고통의 칼날이 돼가지고 와서 박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빨리 털어내고 싶은 거고, 요것을 빨리 털어내가지고 새로운 쪽에 가서 광명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냥 살아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놈이 그놈이다. 그것이 그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기자 한 사람이 100년 해로를 한 노부부를 인터뷰를 갔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아이쿠 할아버지랑 70년이 넘게 사셨네요. 어쩌면 이렇게 100년 해로를 그냥 한 분만 하고 같이 오랫동안 사셨나요? 그때 할머니가 뭐라 그랬어? 이놈 저놈 만나보긴 했는데 다 그놈이 그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놈하고 계속 같이 살아요. 네. 그놈이 그놈이랴. 네. 자,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주식이라는 것 자체를 약간 여러분들이 멀리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죠. 이거 정말 접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서 시장에 들어왔었던 그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씩 뭐라고 있어요? 이탈이 되고 있습니다. 이탈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탈이 됐는데 아예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몇몇 사람들은 아예 또 다른 쪽으로 가가지고 또 물려서 완전히 그냥 박살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갈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 버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버티는 사람들은 최대한 오랫동안 살아남겠죠. 이 사람들은 중간중간에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어쨌든 떠날 거야. 왜? 마음이 흔들리고 있으면 어쨌든 떠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그거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네. 그거 한번 해보고 싶거든. 맨날 햄버거만 먹다가 저쪽에서 먹고 있는 무슨 불고기 피자라든지 이런 거 한번 먹고 싶은 거거든. 네. 맨날 이것만 먹다가 저거 한번 먹고 싶은 거거든. 그거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 가보지 않은 길로 한번 가보고 싶은 게 사람들의 어떤 생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탈하게 되는 거죠. 아예 생각 자체를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아예 생각 자체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길 가다가 골목길에서 으슥한 데서 그냥 고등학교 애들이 담배 피면서 침 찍찍 뱉고 있어. 아, 배기 싫지? 배기 싫어. 그럼 내가 이제 생각한다고. 아, 저 새끼들을 잡아가지고 참교육을 한번 해버려? 이 새끼들 그냥 와가지고 그냥 막 한 대 쥐어박으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4명이니까 내가 왕년에 한 10명 정도 17대1 정도 싸워서 이겼잖아. 그래갖고 너 좀 친다 이런 거 해가지고 한번 싸워서 이기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하지만 못 이겨. 못 이긴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가던 길을 그냥 가시면 돼요. 그러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 근데 꼭 거기서 학생 물론 이제 이거는 예를 드는 거예요. 네. 불의를 참으라고. 물론 그냥 가면 안 되겠지. 경찰에 신고해 주면 돼요. 얘네들 여기서 모여가지고 담배 핀다. 얘네들 너무 저거 한다. 경찰에 공권력의 힘을 빌리시면 돼요. 네. 근데 내가 나서지 말라고. 네. 괜히 이게 다친단 말이에요. 애들이 착한 애들이면 상관없어. 죄송합니다. 그러고 가면 괜찮은데. 네. 뭔데? 그러면 어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 때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도망치기도 애매하고 이렇잖아요. 괜히 이게 곤란하다고. 그리고 애들이 힘이 세. 이제 힘이 세가지고, 네. 고등학생쯤 되면은 이제 힘이 세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이게 내가 청년이고 젊고, 27살 저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한번 스치면은 다 쓰러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게 좀 나이가 이제 40대 이상 넘어가면요, 힘이 점점 딸리게 되어 있어요.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자연적인 그런 노화 현상이니까 별 수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잘하는 애들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 명도 아니고 2명, 3명, 4명 이런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럼 못 이기는 거야. 못 이기기 때문에 괜히 거기서 그럴 필요 없어요. 생각하지 말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공권력의 힘을 빌려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불의를 참는 거야. 훈계하지 말지라니까. 경찰 오고 난 다음에 쟤네들이에요 막 이렇게 그건 괜찮아요. 일단은 앞에 뭔가 방어막이 있으면 괜찮아. 근데 혼자서는 하지 마시라고. 끌려 들어간단 말이야. 불의를 참으세요. 참으시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해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시장 이거 지금 굉장히 나빠 보이죠? 조정 나오고 있지. 뭔가 훈계하고 싶지. 뭔가 그냥 조치를 취하고 싶죠. 근데 조치해봤자 여러분 어떻게 돼요? 딴 데 가봤자 더 안 좋은 상황만 만나게 돼요. 기존에도 그랬잖아요. 삼성전자 팔아서 위메이드나 에코프로비엠 그런 쪽 넘어가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그쪽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또 물렸지.
걔네들은 지금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아시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그때 넘어갔으면은요, 이게 지금 몇 프로가 빠진 거예요? 56만원에서 32만원이니까 한 40% 넘게, 반토막 난 거, 반토막? 한 40 몇 프로 난 거죠? 마이너스가. 어마어마하게 나갔죠.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를 시험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요거를 여러분들 꼭 지키셔야 돼요. 잘 참으시는 거. 지금까지 잘 참아왔어요. 우리가 잘 참아왔어. 나의 현란한, 이빨 털기에. 홀랑 넘어와가지고 잘 참고 있어. 아주 잘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이야기는 뭐였어요? 살려는 준다니까요. 네. 살려는 드린다고. 살아만 있으시라고. 그러면은 시장이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수익을 분명히 보게 돼요. 이거는 무료 회원이든 유료 회원이든 관계가 없어요. 살아만 있는 게 중요해요. 근데 자꾸 움직이면 죽는다고. 남는 게 없어. 그러면 회복 자체가 힘들어져요. 회복 자체가 힘들어진다고. 삼전이 물렸다고? 삼전은 물렸다는 것 자체가 이상해요. 삼성전자를 왜 물렸을까? 삼성전자는 뭐 물릴 게 뭐가 있어? 이거 빠진 게 뭐 얼마 된다고요? 10%도 안 빠졌는데 왕창이란 건 뭐 몰빵을 쳐서 물려도 10%? 10%는 요즘에 애교 아닙니까? 시장이 몇 프로 빠졌어요? 시장이요. 시장이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15% 넘게 빠졌었잖아요. 이 정도 빠진 상태에서 삼성전자 그 정도면은 괜찮아. 네, 마이너스 10% 빠졌다고요? 괜찮아요. 1월달에 계좌 마이너스 10% 빠졌어요? 아우,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라고. 주가가 마이너스 나는데 왜 잘했냐? 살아있잖아요. 이게 중증으로 가느냐 경증으로 가느냐의 차이예요. 내가 산소호흡기를 매달고 쓰러지느냐 아니면 그냥 자가호흡하면서 그냥 눈 멀뚱멀뚱 살아있느냐, 그러면 회복의 시간이 달라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살아있는 거. 근데 다 죽으러 가. 아직 숨쉬는, 아직 젓가락들 힘이 있으니까 자꾸 죽으러 가. 그냥 뭔가를 자꾸 하려고, 뭔가를 자꾸 하고 싶어서. 왜? 아직 살만하다는 증거 같아요. 살아있으니까 뭐라도 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자꾸 뭔가 벌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계시면 돼요. 주식을 계속 사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사는 것조차도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씩 사세요. 많이 사서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게 한 개도 없어요. 지금 몰빵 치려고 할 게 아닙니다. 지금 비중을 많이 실어 갈 수도 없겠지만 많이 싣고 가는 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 시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바로 여기가 바닥이라 치더라도 바로 올라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바로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지금 짜증나는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야. 지금 1번부터 한 50번까지 있다 그러면 1번부터 50번까지 다 짜증나요. 수익 나고 있는 것도 짜증나. 왜? 많이 안 나와서 짜증나지. 손실 나면 손실 나서 짜증나지. 많이 빠졌으면 많이 빠져서 짜증나지. 많이 빠져서 올라오지 않아서 짜증나지. 다 짜증나요. 주식하는 사람들 안 짜증나면 어디 있어요. 블랙스완님 어서 오세요. 지금은 모든 주식이, 모든 계좌가, 주식 투자하는 사람 모두가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짜증난다고 안 할 거야? 주식 투자 안 할 거예요?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봐요. 주식 투자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건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고점이 몇 포인트지, 저점이 몇 포인트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남은 건 뭐냐면, 살아남은 상태에서 추세가 전환되는 그 타이밍을 보시면 돼요. 주식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요. 왜? why? 뭐 때문에? 월급 빼고 다 올라가서. 월급 빼고 다, 모든 것이, 에브리띵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월급 빼고, 내 월급 빼고요. 내 월급은 왜 안 올라가? 하여튼, 월급 빼고 다 올라가서. 그러면 뭐예요? 원래는 이렇게 비둥비둥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월급 빼고 다 올라가니까 살기가 힘들어져. 살기가 힘드니까 뭔가 이제 돈을 좀 모아가지고 뭔가를 좀 해야 되겠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은행에다 맡길 만한 이유가 안 돼. 은행 이제 적금이나 이런 것들 안 되잖아. 그죠? 적금 넣으시는 분 있어요? 우리 엄마 적금 넣어, 우리 엄마.
참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이거를 뭐 살아온 인생을 내가 바꿔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적금 넣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나한테도 적금 내라고 그러잖아요. 예, 지금 적금이 답이 없다는 건 아시죠? 네. 투자 노답 삼형제 중에 적금이 있어. 적금. 투답 노답 삼형제. 네. 적금 넣으면 원금 보장이 된다는 그 뭐랄까 위안? 네, 그런 걸 때문에 적금을 넣었을 때 나는 그냥 손해보는 건 몰라. 왜냐면 적금 이자 1% 받는데 인플레이션이 2% 3%씩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건 무조건 손해야. 그렇다고 해서 투자를 하자니 내가 지금 돈이 많지가 않아. 돈이 많으신 분들은 땅도 사고 뭐 어디다 건물도 짓고 하니까 월세 받아먹고 뭐 땅 임대료 받아먹고 그래서 뭐 또 어느 정도 유지가 돼. 괜찮아요. 투자 대비 뭐 쏠쏠하게 받아먹을 수 있어. 뭐 한 10%씩. 연이율 10%씩만 나오면 괜찮지. 내가 빌딩을 100억 주고 사가지고요. 1년에 10억에 대한 그 임대료만 받아먹어도 이것도 괜찮은 거지 뭐. 네. 10% 이익 나오는 거잖아. 그럼 괜찮아요. 할만해. 100억짜리 빌딩 사가지고 그러면은 한 달에 얼마씩 얻어먹으면 돼요. 한 8천만원 정도씩 이자 받아먹으면 되겠네. 네. 이자 받아먹으면 되겠네. 적금 4%나 주는 거는요. 그게 아마 저 찾아보세요. 이게 금액이 조금 낮지 않아요? 금액이 이렇게 많이 늘 수가 없게끔 되어 있을 거예요. 뭐 1,000만원 한도라든지 500만원 한도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적금은 어떤 의미로 써야 되냐면 내가요 일정 기간 동안에 목돈을 모아야 될 때, 절대 손해보면 안 될 때, 이럴 때는 그냥 모아 놓으시면 돼요. 근데 이게 막 10년 막 20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 1년짜리 이거 한다 뭐 손해 좀 봐도 괜찮잖아요. 이 정도는. 네. 왜냐면 다른 투자 금액 같은 경우들은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이제 만약에 한 6개월 정도 내가 뭔가를 이제 돈을 좀 모아야 되겠다. 한 달에 100만 원씩 해서 600만 원을 당장 모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됐을 때는 적금 넣으셔도 돼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막 그냥 완전 본업으로다가 이거를 완전히 그 투자에 완전 그거로다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렇게 해서 돈이 많으면 괜찮아. 근데 돈이 없잖아. 일단 문제는 돈이 없어. 돈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돈이 없는 게. 돈이 없다는 이 전제 하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자가 되기 위한 생각을 해본다라면 깝깝할 수밖에 없어요. 깝깝할 수밖에 없어. 왜? 오늘 배당 공시 나온 거 하나 있던데? 배당 공시 보니까 6,000원짜리 기업인데 350원 배당 준대요. 물론 손해보고 있는 상태지만 그 배당으로 5%나 주네. 배당을. 이거 땡큐 아닙니까? 네, 배당 5% 나오면. 네. 그런 것들 사놓으시면은 배당 훨씬 좋지. 나중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뭐 시세 차익도 같이 생기니까요. 돈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제는 뭐 적금으로도 안 돼. 옛날엔 적금만 넣어도 충분했지. 근데 요즘에 그런 것도 없어. 그 다음에 뭐 땅을 살 수도 없어. 뭐 요즘에 갭 투자하기도 어려워. 부동산도 힘들어. 뭐 코인 하려고 했다. 뭐 무서워서 못 해먹겠어. 여러분들은 답은 뭐예요?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주식이에요. 주식. 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그 뭔가 자산을 만들어서 다른 쪽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괜찮아요. 근데 적금만 가지고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월급이 막 한 20억씩 나오시면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니시면은 네, 월급으로 적금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이자율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접근하기 좋은 거는 주식이요, 주식. 뭐 ELS고 뭐고 전부 다 이제 주식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ELS 같은 경우는 EL 이런 거, ELW, ELS 뭐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요, 그다지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정석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들 보시면은요, 이 다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문제되는 거 많이 있었잖아.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지만 그럴 일이 생기거든요.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럴 일이 생겨. 네. 걔네들이 제시해주는 조건들 보시면은 뭐 낙인 나가웃 있어가지고 뭐 범위만 벗어나지 않으면 괜찮아요. 절대로 내려갈 일이 없어요. 근데 내려가잖아? 네. 절대 올라갈 일이 없어요. 근데 올라가잖아? 네. 이러면 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골 때려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ELS 같은 것도 하고 싶으시면 뭐 조금 해보시면 되는데 뭐 별로 그렇게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뭐 파생 상품, 뭐 옵션, 선물, 뭐 저는 이런 거 리딩 안 하잖아요. 네, 저 이런 거 리딩 안 해요. 파생, 선물 리딩 안 해요. 아예 제거를 해요. 교육 강의 자체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물론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하시면 괜찮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거를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요, 욕심이 점점 커져. 특히 옵션 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거의 뭐 그냥 뭐 뻥튀기 이런 거 생각하시고 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그다지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게 한번 맛을 보잖아요. 왜 우리 도박장 가서 못 빠져나오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도박장 가가지고 일단 처음에 거의 대부분 돈은 따잖아요. 옛날에 그 도박 중독에서 완전히 그 뭐지,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가정주부신데 이분이 친구들하고 강원도에 놀러 갔어. 강원랜드 가가지고 첫날 그냥 한번 들린 거야. 도박의 도자도 몰라. 이게 고습도 칠줄 모르는 그냥 완전히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였어. 이 사람이 친구들하고 놀러 갔다가 우연히 강원랜드 들렸는데 그날 하룻밤에 400만원 따가지고 집에 왔네. 400만원을 따가지고 400만원을 따가지고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탁 누워있으니까 이게 심장이 두근두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안되겠다 싶어서 얼마 있다가 또 다시 친구들 모여가지고 강원랜드 갔대. 그때부터 이제 시작됐다는 거지. 초심자의 행운 같은 거 있잖아요. 주식 투자도. 네, 이렇게 뭔가 조금 따기 시작하는, 이게 굉장히 좀 문제예요. 이게 문제야. 그래서 뭐 파생 상품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요, 항상 요걸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내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럼 나 하셔도 괜찮다 생각해요. 왜냐면 선물이나 파생 이런 걸로 돈 버신 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기에 뛰어들었다가는 작살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내가 마음을 컨트롤 못할 정도라면 하지 마세요. 내가 막 마음이 두근거리고 막 그냥 막 이리 휘릭 저리 휘릭 막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시장이 지금 요 상태인데도 저리 갈까 이리 갈까 막 갈피를 못 잡고 헤매고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파생하시면은 난리 나는 거예요. 웬만하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중독돼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면 그거는 그냥 끝이야. 끝. 게임 끝. 아시겠죠? 자, 그러면 주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 저기 어느 분이셨지? 네, 어느 분이셨어? 주식을 잘 못하니까, 그죠? 한끼님, 주식을 잘 못하니까 이게 문제 아니냐? 주식을 잘한다 못한다는 어디에 있을까요? 기준. 주식을 잘하는 기준. 주식을 잘하는 기준이요? 주식을 잘한다 잘못한다, 이거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수익이요? 수익입니까? 이게 기준인가요? 여러분, 이 기준을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주식을 잘하는 사람인가 못하는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돈을 잘 번다고 해서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주식 투자해가지고요, 손실 안 난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 나와보라 그래. 손실 안 난 사람 누가 있을까요? 몇 명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럼 여기 마이너스 났다고 해서 전부 다 못하는 사람인가? 워렌 버핏도 손실 봤는데 걔 주식 완전히 뭐 핫발이네? 예? 워렌 버핏이 최근에 주식 뭐 해가지고 뭐 손해보고 그런 거 있을 텐데 핫발이네? 네? 뭐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뭐. 네. 주식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손해보는 게 아니야. 결과물을 만드는 사람이죠. 결과물을 만드는 사람이요. 이 결과물이 뭐예요? 결과물. 흐름 이런 거 몰라도 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주식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이걸 잘 몰라서 그러는 거지. 주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게 뭐예요? 주식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이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땅도 마찬가지예요. 코인은 아닌 것 같아. 요거는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어디다 기대해서 뭐 분석할 게 없거든요. 근데 부동산이든 뭐 땅이든 주식이든 뭐 이런 것들, 채권도 아니야. 얘네들은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요. 네?
확실한 게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이요. 공무원 이런 거 안 돼. 네. 공무원 시험 합격 에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거 다 안 되는 거야. 땅이든 뭐 토지든 아니 뭐 금이든 금 주식이든 얘네들 뭐예요? 인플레이션이요. 네. 자, 우리는 큰 것만 한번 보자 이거야. 큰 것만. 짧은 거 말고 그냥 바로 눈앞에 있는 거 말고요. 큰 것만 한번 봅시다. 큰 거. 자, 지금보다 지금 용각산? 네. 요 용각산이에요. 용각산. 이 용각산이 한 통에 만약에 1,000원이었다. 그럼 이게 10년 후에는 얼마일까요? 쉽게 생각합시다. 네. 용각산이 지금의 1,000원이야. 한 가게. 근데 10년 후에는 얼마일까요? 모르긴 몰라도 2,000원 돼 있겠죠. 그죠? 1,000원짜리가 2,000원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용각산을 팔아먹는 회사가 이게 얘네가 누구예요? 종근당이요? 보령제약이네요. 보령제약이 용각산을 한 통에 1,000원씩 팔아가지고 100억 원의 수익을 냈는데 2,000원이 됐어. 그럼 200억의 수익이 나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나가는 방법이거든요. 이건 무조건이야. 무조건. 그냥 무조건 되는 방법입니다. 1,000원짜리가 2,000원이 됐어. 가격은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생산을 하는 부분이 이게 인플레이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00억 원짜리 기업이 10,000원이었다면 200억 원짜리 기업은 20,000원이어야 되는 게 맞는 얘기지. 그죠? 우리가 사이클이고 뭐고 이거 다 집어치우고 그냥 딱 원론만 놓고 보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쉽게 생각해 봅시다. 더 쉽게 생각해서 10년 전에 삼성전자를 샀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20년 전에 삼성전자를 샀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만약에 2000년에 샀어. 10년 전에만 샀다. 10년 전에만. 2012년도에 샀다. 26,000원인데 지금 몇 프로 올랐지? 20년에 샀다. 2000년도에 샀다. 2000년에 샀다. 2002년도에 샀다. 이때 6,900원인데 지금 한 10배 올랐겠네. 그죠? 30년에 샀으면 30년까지 가기엔 좀 애매하지만 네.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자 10년 전에 여러분들 삼성전자 샀으면 이게 지금 몇 프로 올랐어요? 아 300%는 나왔네요. 90,000원까지 했을 때 500% 나왔겠네요. 네. 자 요거잖아요. 요걸 가지고 투자를 들어왔단 말이야 이게. 이거 봐 계속해서 올라가는 기업 아닙니까? 근데 뭐에 당하고 있지? 이런 거에 당하고 있죠. 이런 거에 당하는 거죠.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을 유혹에 빠뜨리게 하는 요소죠. 망한 기업을 보면서 대응하시면 답이 없어요. 망할 것 같은 기업들은요, 어떤 건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뭐, 대기업들은 대체적으로 대마불사해가지고 대부분 망하지 않고, 그냥 뭐, 딴 데로 인수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옛날에 IMF 때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IMF 때는 뭐, 지금 전부 다 망했었잖아. 기아도 망했었는데, 기아도 저걸로 넘어간 거야, 그때. 그때 뭐, 망해서 넘어간 기업들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대우 같은 경우는 또 저런 거 비리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걔네가 뭐 그때 대우가 김무중이죠. 그거 뭐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뭐 아무튼 IMF라든지 리먼 사태 때 이번에 기업들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2008년도 요때 이때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망한 기업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매력인 거예요. 98년도, 97년도 이때는요, 뭐였어요? IMF 때인데, 이때는 연쇄부도가 떨어졌어. 연쇄부도가 떨어졌는데, 이때는 뭐가 부족했냐면 달러가 부족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달러에다가 뭐가 있었어? 어음이 돌았죠. 어음이요. 네. 어음이 돌았잖아요. 어음이 도르니까 이게 연쇄 부도를 때려가지고 완전 다 자빠져버린 거예요. 다 뒤져버린 거죠. 네. 근데 지금은 2008년도에는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타격한 그런 경제 위기는 아니었겠지만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리먼 사태였어요. 괜찮았어. 네. 왜?
대비를 다 해놨거든요. 지금 경제 위기가 온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할 일이 없어. 그러면 지금 망할 일이 없다라면 예전과 같은 IMF 때를 생각하면서 막 연쇄부도가 나온다거나 대기업이 막 갑자기 막 나가 자빠진다든지 이런 거는 안 되겠지. 이런 건 없어요. 다만 뭐가 문제가 있느냐? 지금 말씀드린 분식회계라든지 STX처럼 업황이 완전 끝나버렸다든지, 네, 업황이 끝나버렸다든지, 그 다음에 뭐 작전주였다든지, 아니면 시세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해버려가지고 더 이상은 올라갈 건덕지가 없다라든지, 아니면 뭐 횡령이 있다든지 배임이 있다든지, 뭐 경영자에 완전 도덕성이 개판이라든지, 아니면 무리한 시세 확장이라든지, 뭐 적자가 뭐 어마어마하게 났다든지, 뭐 아니면 사양사람이 들어갔다든지, 그런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해드린다면, 주식은 물건 가격의 상승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기업의 실적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 기업의 실적이 예전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어. 이런 기업들은 보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기가 막힌 제도적인 장치인가요? 자연스러운 현상 때문에, 시장 원리 때문에 기업들은 덩치가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도 따라서 커질 수밖에 없어요. 커질 수밖에 없어. 삼성전자를 우리가 더 쉽게 얘기를 해봐요. 삼성전자 실적 같은 거 한번 봐보세요. 이게 뭐 더 옛날 것까지 볼 수 있는 데가 있어요. 10년 전 뭐 그런 거, 20년 전 이런 실적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계속 사상 최대야. 계속 사상 최대. 네. 보세요. 연간 차트를 보게 되시면 2016년도 대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게 늘어나죠. 이게 얼마요?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300조네요? 이때는 200조였는데 2016년도에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2016년도의 휴대폰 가격하고 2022년도의 휴대폰 가격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죠? 규모도 달라졌을 거고. 여러분들 이거를 집중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요, 이 자본주의 경제가 있는 한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왜 실패하느냐? 이거를 못 참아서 그렇습니다. 로즈골드님 취소 안 하셔도 돼요. 그거 다 아는 건데 뭐. 네. 이걸 못 참아서 그래요. 이거를. 여기에서 회의감이 든단 말이에요. 여기서 자꾸 휘둘려요. 아씨, 다른 데로 갈까? 저 뭐지? 저기 더 좋은 게 있는 거 아니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더 사도 되고. 가만히 있거나 더 사거나 뭐 아무 상관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는 게 주식입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 해드리는 게 뭐 10년을 기다려라, 100년을 기다려라. 여러분들 뭐 죽고 나서 자자손손 뭐 대대손손 해가지고 뭐 애들한테 물려주고 갑으로 물려주고 하는 그런 주식을 얘기해드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는 그 투자 기간 동안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시기가 너무 좋지. 왜? 개 같은 경우들을 다 끝냈잖아요. 개 같은 경우 뭐야, 이게 무역 분쟁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네, 이미 일단은 결론은 거의 끝난 거였어. 이때 올라가려고 했었어 원래. 근데 여기는 뭐예요? 이 개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있었죠. 지금은 뭐였냐면 경기가 완전 이거 아닙니까? 지금 살기 어렵다면서 다들 살기가 너무 좋아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요즘에 막 나가고 막 그래요? 네. 맨날 잔치하고 그럽니까? 요즘에 너무 살기 좋아요. 와, 우리 뭐 경제 아주 그냥 주머니에 돈이 넘쳐나요. 막 그러면서 막 요즘 동네에 개들이 10,000원짜리 물고 다녀요? 아서님 어서오세요. 네. 아니잖아. 네. 다 경기 어렵다 그러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좋아지겠지. 나빴다면 좋아지는,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경기가 나빴으면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가 진행되고 있을까? 유동성 장세에서 뭘로 넘어가고 있어요? 실적 장세로. 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항상 계속 말씀드렸지. 돈이 많아졌어. 돈이 많아진 걸 가지고 사람들이 뭘 해요? 투자를 하기 시작해. 어떤 사람들이요? 기업하는 사람들이요. 왜? 금리가 빵원이자 빵.
아, 나 이제 투자 못할래. 아우, 경기도 안 좋은데 무슨 투자요? 그랬는데 정부에서 뭐라고, 야, 돈 좀 갖다 줄 테니까 니들 싼 값에 좀 투자 좀 하고 해봐. 그러면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장을 증설을 한다든지, 네, 등등등 여러 가지가 생기잖아. 왜? 금리가 싸니까. 공짜 아니요. 그럼 여기 공장 짓는 사람들 필요하죠. 뭐 하죠? 월급 나가지, 고용이 올라가죠. 그럼 소비가 늘어나지.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해.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 나도 돈 빌려서 할래. 막 참여가 늘어나. 그러다가 보니까 돈을 다 썼어. 유동성으로 풀어준 돈을 다 썼어. 더 풀 수는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더 이상 못 빌리니까 내 돈 갖고 들어와야 되겠다. 민간 자금이 투입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정부에서 돈을 풀지 않아도 자금이 늘어나기 시작해. 경제 규모가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정부에서는 풀어줬던 돈을 다시 빼돌려야 돼. 다시 내놔. 라고 해서 갖고 가. 그럼 이게 뭐가요? 출구 전략. 그게 금리 인상이요. 네. 그것이 금리 인상이라고.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왜? 경제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바닥으로 갔다가. 그럼 그 사이클에 있는 거예요. 그 사이클에서 가장 얘네들이 생각해봐요. 경기가 이제 좋아진대요. 막 좋아질 거래. 그러면 이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 돈 있는 애들이 들었겠지. 기관이 들었든 외국인이 들었든 누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얘들이 들어서 그래? 그럼 주식을 좀 사야지. 돈 주고 딱 들어왔는데 왜 이래? 주가가? 왜 이렇게 높아? 뭐야? 왜 이렇게 사람들 많아? 아씨 뭐야? 난 여기 더 싸게 사고 싶은데. 생각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을까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을까요? 이거는 당연한 얘기 아니야?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건 당연히 그저 수익이니까 좋겠지. 근데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쫓아내야지. 원래 있던 사람들 쫓아내야지. 뭐 어떻게 쫓아내면 되겠어요? 자, 명단 갖고 와봐. 누구누구 빚냈나 보자. 누구누구 빚냈나 보자. 빚냈나 보자 이거야. 왜? 내 돈 가지고 투자한 사람들은 암만 지랄을 해도 안 나갈 거거든. 에이씨 모르겠다 그러고 안 나갈 거 아니야. 근데 빚내서 온 사람들은 조금만 찔러도 무서워서 나가버린다고요. 홀라당 튀어나가죠. 큰일 나니까. 또는 반대 매매 당하니까요. 다 쫓겨나는 거야. 쫓겨나는 거. 자, 이 사람들 쫓아내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주가를 떨어뜨리면 돼요. 떨어뜨리기 가장 좋은 방법은 뭐지? 공매도. 개인들이 그냥 일부러 엿먹은 게 아니에요. 개인들이 미워서 엿먹인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정석 투자를 안 하고 들어와서 빚을 무리하게 들어가서 그냥 내가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들 버티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뭐 외국인이 전화 와요? 전화 와서 아이씨 너 꼴보기 싫으니까 빨리 나가. 네 주식 다 나한테 빨리 넘겨. 이렇게 얘기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 못 하는 거지. 왜? 내 돈 내고 내 돈 내산 아니야. 내 돈 주고 내가 샀는데 뭐 누가 뭐라 그럴 거야. 여러분들이 집 하나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가에서 거주하고 있어요. 근데 뭐 누가 와가지고 야 내가 여기 들어올까 너 나가 할 수 있어 없어? 안 되지. 네. 못 한다고. 왜? 내가 베테랑인데 내 건데 씨 니들이 왜 나를 나가라고 하냐 이거야. 꺼줘.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별 수 없잖아. 데리고 가야지. 그죠? 뭐 깡패 동원해서 뺏을 거야? 재개발이요? 아니지. 그럼 충분히 물량을 뺏어서 가격을 떨어뜨려 놔요. 어차피 가격 떨어지는 거는 내가 팔든 안 팔든 관계가 없어. 워낙에 물려있는 물량이 많으니까. 신용잔고 지금 20조까지 떨어진 거 아시죠? 무지하게 떨어지고 있단 말이야. 엄청나게 털렸어요. 1월 달에만 무려 4조 원이 넘게 털렸단 말이에요. 반대 매매가. 아직도 그렇게 물량이 나오고 있다니까. 예. 이거 다 누가 받아먹은 거예요? 내가? 나도 좀 받았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 받았을 거예요. 누가 받았어요? 기관과 연기금이 뭐 외국인이 받았겠지. 문제 없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내 돈을 가지고 내가 산 주식이야. 근데 흔들려야 될 이유가 있어요? 어차피 주식은 올라갈 건데. 그냥 어차피 가는 과정이잖아요. 여기는 정상이고 여기는 봉우리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려갔다 하면 다시 올라가겠지 뭐. 내려갔으면 다시 올라가겠지 뭐. 그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씨 모르겠다. 딴 데로 가야 되겠다. 다른 산 타. 딴 산 가면 또 어때? 올라갔다 내려갔다고 하거든.
그럼 또 개고생하고서 또 딴 산 타? 그럼 또 올라가다 또 하거든. 결국 정상을 못 봐. 그냥 거기서만 찌비찌비 하다가 또는 계속해서 물리기만 하다가 끝나는 거거든요. 흔들리지 마요. 참아. 네. 그냥 불의를 보더라도 참으세요. 그냥 참고 넘어가. 신경 쓰지 않으시면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책임한 발언 같기도 하다. 방송 들으려고 어떻게 하면 주식시장을 뚫고 넘어갈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전략적인 부분을 좀 생각할까? 어떻게 하면 좀 뭔가 좀 엄청난 그런 기법을 좀 알아낼까? 라고 방송을 딱 들어와서 야 성투다 잘한다는데 한번 보자. 그거 딱 들어왔는데 젠장하고 이 새끼가 맨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래.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잘 몰라. 북청 물장수가요. 이렇게 소림사에 가가지고 네. 원래 물을 깃던 애야. 근데 아버지의 원수를 갖기 위해서 소림사에 들어간 거야. 소림사에 딱 들어갔더니 야 너는 가서 물이나 길러와. 그래갖고 맨날 그 산 밑에까지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물지개 지고 내려가서 물 이렇게 떠가지고 산에 그 절에다 날르는 걸 3년을 했어. 3년을 딱 했는데 얘가 열받는 거야. 3년 동안 나 무술 배우러 가고 아버지 원수 갚아야 되는데 맨날 물만 기르래. 이씨 막 그러고 그거 딱 갔는데 주지 스님이 찾아갔어요. 나 더 이상 못하겠다. 무술 언제 가르쳐줄 거냐 그랬더니 내가 지금 3년 동안 물만 기르는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자 너의 몸을 한번 봐라. 몸이 완전히 그냥 근육이야. 막. 근육질. 네가 처음에 왔을 때는 똥배 볼록에다가 물살이었다 이거야. 근데 3년 동안 네가 물을 깃고 산을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근육질로 바뀌었어. 이제는 무엇을 배워야 된다. 뭐냐면 이게 준비 과정이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처음 해서 들어왔을 때 이 준비 과정이 없었어. 공부한다고 뭐 서점에 모여가지고 그냥 뭐 책 한 권 사가지고 띡 보고 야 괜찮군요. 누구누구 잘한다 해가지고 강의 듣고서 아 잘했군요. 아 그렇게 하면 되는 거군요. 마음 먹고 들어왔는데 그게 생각대로 안 가고 있잖아. 그죠? 그 당시에 들었을 때는 방송 듣고 책 들은 거 전부 다 뭐였어요? 대박 난다 아니었어? 네. 대박 난다. 이때 이상하게 생각하신 분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라고 했어? 이때 많이 챙겨주세요. 조정 들어오면 요걸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인기가 없는 거 아닐까? 좋을 때 쫓아가지고. 나 때문에 조정 나온 건 아니지만 네. 좋을 때는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완전히 막 그냥 붐이야. 파티야 완전히. 그리고 들어오다 보니까 준비가 전혀 없이 들어온 거죠. 야 여기는 맨 땅이 헤딩이에요. 맨 땅이 헤딩. 어차피 장이 올라간 상태에서 조용히 들어갈 때는 그 부분들이 끌려 내려가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은 여기서 우리가 뭔가 대비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대응책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준비가 없죠. 그러니까 주가가 마이너스 나온 것 자체만 가지고 미워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이제는 신뢰가 깨지기 시작해요. 이제는 여기서부터 회의가 되기 시작해요. 주식을 이제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이 주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가 나와서 이거 짜증나는데 무슨 이런 게 다 있지? 마이너스 안 나온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마이너스 안 나온 거. 여러분들이 이게 비주얼적으로 보기 싫어가지고 팔아먹고 넘어가신 분도 있어요. 네. 근데 마이너스가 보기 싫어서 다른 정보로 갈아탔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지. 제가 여기다가 장국영 얼굴 있는 거 마스크 쓰고 나온다고 해서 물론 내가 더 잘생기긴 했지만 네. 그렇다고 뭐 장동건 얼굴 마스크 그거 뭐 안면 마스크 쓰고 나간다고 해가지고 내가 장동건이 되는 게 아니잖아. 계좌의 전체적인 상황과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이것을 끌고 나갈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보기 싫다고 해가지고 던져버리고 그냥 눈앞에 보기 좋은 것만 본다면 여러분들은 계좌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플러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 지금 당장 수익이 나고 있는 거 지금 당장 올라가는 걸 자꾸 살려고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떨어지게 되죠.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면 조급함이 또 생겨. 마음이 또 조급해져요. 마음이 조급해니까 뭐 뛰어가가지고 또 다른 거 더 올라가는 거 더 살려고 그러지. 계속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 지금 여러분들 이게 듣기 싫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들어와가지고 계속 마이너스만 보고 있는데 네가 기다리라고 해서 계속 기다리는데 계속 마이너스만 커져가더라. 이걸 어떻게 네가 책임질 거냐? 책임을 왜 지냐 내가. 나도 물렸어. 나도 물렸는데 나는 주식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주식하면서 크게 조정이 나갔었던 거 그냥 몇 개가 많이 있었어요. 몇 번 있었어요.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조정들이에요. 이거 되게 작아 보이죠. 작아 보이지만 이것도 조정 보시면은요. 여기도 이게 지금 4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정이 끝날 때
이게 본전 때 아니면 한참 걸렸고요. 2015년도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점을 찍어내기까지 무려 8개월이나 조정받았어요. 오르락 내리락 지랄하면서요. 그러다가 조금 안정화된다 싶은 게 여기 2010년도거든. 그러면 이게 본전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2년 걸렸어. 2년이요. 이게 작아 보이는 조정인데도요. 네. 큰 조정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럴 때 마이너스 안 나온 사람들이 어디 있냐 이거야. 조정 나올 때 마이너스 안 나온 사람은 어디 있어요? 조정 나올 때 마이너스 안 나온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마이너스예요. 지금도 마이너스지. 근데 결론은 뭐야? 그래서 내가 돈을 벌었냐 안 벌었냐? 난 돈을 벌었지. 처음 시작했었던 원금 대비해서 많이 벌었죠. 계속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돈은 없지. 어차피 주식을 갖고 있는 거라서. 큰 조정을 겪어서 마이너스가 나왔었던 경험은 있죠. 경험은 있어. 근데 결과는 어때? 플러스잖아요. 돈을 얼마를 벌고 뭐 100원을 벌었던 200원을 벌었던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마이너스했던 경험이 있지만 지금은 플러스라는 게 중요하지. 내가 10억을 벌었던 100억을 벌었던 1000억을 벌었던 이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게 뭐 중요해? 내가 지금 1000만 원이 마이너스든 2000만 원이 마이너스든 1억이 마이너스든 이게 뭐가 중요하냔 말이요. 여러분들이 당장 내일 죽을 거야. 아니면 한 달 후에 죽어.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주식을 이게 큰 수익을 지금 해가지고 뭔가 해야 돼. 그러면은 이게 조급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당장 한 달 후에 끝날 거 아니잖아. 1년 후에 주식 안 할 거 아니잖아요. 평생 하려고 한 거 아니었어? 주식? 너무너무 감동한 나머지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삼성전자 산 거 아니었어요? 고작 진짜 조정을 치면 이제 한 6개월 됐어요. 네. 지칠만 한다고 생각해. 지칠만 한다고. 왜냐면 한 번도 상승을 못 본 상태에서 조정받았으니까 더 그럴 거라 생각해요. 내가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렇다고 해서 조급해가지고 이걸 빨리 극복하고자 하면 될 것도 안 됩니다. 바람이 분다고 그쪽으로 튀어가 버리면 될 것도 안 돼요. 항상 사람이 없는 곳에서 대박이 터지거든. 항상 오르지 않은 주식이 오른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주식이라는 게 재미가 있는 게요. 이게 가격으로 결정됐잖아요. 가격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미 올라가 버린 주식들은 어떻게 된다고? 미래 가치를 다 반영해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시총 상위 종목들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 다 팔으라고 얘기했었던 이유는 거기에 있잖아요. 저거 에코프로비엠 위메이드 다 팔으라고 얘기했었던 거 거기에 있잖아요. 왜? 미리 다 반영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천천히 가고 있었으면 팔으라는 얘기 절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미 다 반영했거든. 그럼 지금 못 가고 있는 이 못난이 같은 애들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얘네들이 갈 거예요. 올라간 놈이 못 가면 내려간 놈이 가야지. 왜? 시장이 올라가려면. 시장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전제 조건이 지금보다 더 올라가 있는다잖아요. 지금보다 더 높은 데까지 올라가 있다는 게 시장의 전제 조건 아닙니까? 이게 기본 원칙이야. 그러면 이미 올라간 놈이 더 올릴 수 있을까? 아니면 안 올라갈 놈이 올라갈 것인가? 이건 생각하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얘네들이 올라가면서 시장을 끌고 올라가겠지. 얘네들은 못 올라가니까. 그럼 주도주는 어디서 나오겠느냐? 간단한 거 아닙니까? 김시출님 어서오세요. 슈가님도 반갑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날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매수를 해도 괜찮고 기다려도 괜찮아. 매도만 안 하시면 돼요. 내가 무슨 종목 갖고 있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물론 종목이 뭐냐에 따라 그런 건 달라요. 장기적으로 끌고 갈 거냐, 상장 폐지 당할 수도 있잖아요. 또는 STX나 아니면 예전에 막 내려갔고 OCI 동처리 같은 거 그런 것들 이게 주가가 계속 내려가기만 했었던 거 그런 것들 갖고 있으면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죠. SK 네트워크스 이런 거 이것도 고생 엄청 하셨더만 요즘엔 좀 괜찮나요? 네, 좀 올라가다 말았네. 또 이런 거 만약 내가 여기서 샀다 이거야. 24만 5천원에 이거 사실 20년 지나도 답이 없어요 지금. 그죠? 답이 없잖아. 이런 거 사시면 안 되겠지.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조정이 조금씩 들어가는 건 괜찮아. 삼성전자나 이런 거 보세요.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 이런 건 괜찮다고. 이런 거는 뭐예요? 가면서 나오는 그냥 조정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된다고 했어? 전체적으로 이게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냐 너.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만 확실히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런 자리에서도 우리가 자신있게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려갈 때는 좀 참았다가 올라올 때 사면 더 좋겠지. 내려갈 때 좀 참았다가 올라올 때 사면 더 좋겠죠. 하지만 위에서 산다고 해서 나한테 손해볼 건 없어. 물려도 괜찮아. 이게 바로 어떤 주식이냐면 미래 가치가 있는 주식이라 이 얘기입니다. 이런 걸 갖고 있으면서 흔들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삼성전자가 지금 여기서 더 떨어져가지고 55,000까지 떨어진다. 나는 쾌지나 칭칭 나네야. 그러면 이쯤 오면 그냥 막 사는 거지. 야, 집문서 갖고 하는 거지. 왜? 어차피 더 올라갈 텐데. 내려가면 땡큐 아닙니까? 가격이 싸진다는데 왜 싫은 거야? 미래에 10만원갈 주식인데 5만원 왔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지,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저점에 샀어. 지금 안 올라가. 그게 어때서? 당장 내일 올라갈 수도 있어. 우리가 시간에 상한가 나온 종목이 있지만 그 종목이 상한가가 나올지 안 나올지 뭐 오늘 알았겠어. 장 끝나고 나온 소식인데 갑자기 상한가야. 모르는 거예요. 당장 내일 나올지 아니면 한 달 후에 나올지 아니면 3개월 후에 나올런지 내년에 나올런지 모르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근본이 있고 분석이 됐고 신뢰가 갈 만한 주식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간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내가 샀는데 떨어졌어. 제가 농담이 아니라 진담이지. 네. 일단 제가 매수 문자가 날리면 항상 물려요. 물려. 난 상관없어. 왜냐면 가격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이 좀 괜찮은 타임이다 생각해서 매수를 하는 거지만 그 자리 언저리 그냥 대충 사면 물려. 장도 그지 같으니까 또 물리는 거지만. 네. 그러면 물리면 좀 어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시장이 밀릴 때 밀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시장이 좋을 때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는 좀 의심할 필요가 있는 거고 이렇게 추세적인 흐름이 움직일 때 들어왔다 그러면은 들어오는 위치에서는 조금 멀리 있다가 올라올 때 사면 좋은 거고 저점을 못 잡았다 아쉬워하지 말라고요. 괜찮으니까. 꼭 삼성전자를 매수해야 되는데 여기서 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못 사. 여기서는 또 무서워서 못 사잖아요. 대충 이런 데 사서 물려. 괜찮아요. 나중에 또 올라가서 이렇게 바닥 잡으면 또 사. 더 사.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좋은 거 있으면 그냥 그렇게 사세요. 네. 아니 일부러가 아니라 나도 물려요. 왜 그래? 가격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닥에서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상승을 전환시킨 종목들은 항상 이런 변수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디서 사도 물리게 되어 있어. 주가가 쭉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이 종목들 위에서 사는 종목들은 안 물릴 수도 있어. 근데 금방 뒤져버리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먹을 게 없죠. 하지만 얘네들은 물리면서 더 싸게 살 수도 있는 가격도 있고 기대치가 또 높아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상승이 나타나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그냥 포텐 터지는 거야. 빵빵 터진다고요. 그럼 그때 우리 딱 팔리시면 되거든. 이 뭐 삼성전자도 뭐 작년에 이런 거 재작년에 이런 거 살 때도 보시면은 사가지고 얼마 지랄 연병을 했습니까?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그냥 계속 여기서 그냥 뭐 갔나 싶으면 또 떨어지고 마이너스 났다가 또 플러스 났다가 또 떨어지고 계속 그랬어요. 이런 상승이 뭐 바로 연결되지 못하겠지만 안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어쨌든 추세는 계속 우상향인데 그동안 배당 받아 먹으면서 주식 기회가 오면 또 더 사서 비중도 늘려가면서 그걸 가시면 돼요. 내가 지금 삼성전자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만 삼성전자 말고 하이닉스도 그런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월급 종목도 그런 거고요. 그냥 시총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 대체적으로 조심해야 될 종목만 제외하면 다 그런 종목들입니다. 철강이고 화학이고 뭐 다 그래요. 뭐 포스코도 그렇습니다. 포스코도 지금 뭐 계속 뭐 저 지랄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만 조심하시면 돼요. LG 화학, LG 에너지 솔루션, SDI도 지금 조금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뭐 이쪽 구간에서 지금 공매도 떨어져. 얘도 지금 많이 올랐지. 이런 것들 조심하시면 돼요. 네. 안 사잖아, 이런 거는. 내가 건드리지 않잖아요. 아예 안 한다고.
이거고 뭐 LG화학이고 이건 뭐 예전부터 계속 LG화학도 나 욕 많이 먹으면서 그 얘기했다 진짜. 네. LG화학 이거 안 사잖아요. 안 사. 안 산다고. 안 한다고. 안 하면 되지. 이런 거안 하면 돼. 그럼 안 한 거 뭐 얼마나 많겠어. 얘들은 지금 보면 여기가 텅 비어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배고플까. 근데 포스코는 지금 위에서부터 많이 떨어졌다 치다. 괜찮아. 여기 뭐 없잖아요. 이거 그냥 사서 그냥 가면 냅둬도 돼. 얘네들은 시장이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부분이고 올라갈 때는 다시 올라가는 부분이 되겠죠. 얘네들이 올라가면서 시장을 끌어올려 줄 거란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의 전체적인 크기가 규모가 커지게 됐을 때 거기에서 가장 수혜볼 애들이 누구냐 이것만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올라갈 때 가장 수혜를 볼 애들이 누군지만 찾으시면 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시장이 올라갈 때 이 시장을 올려놓을 주식이 누군지만 찾으시면 돼요. 누가 올려놓을 거예요? 누구냐? 누가 시장 올려놓을 건데? 나? 난 아니에요. 네. 시장 누가 올려놓을 거예요? 걔네들이요. 네. LG화학이 올리는 게 아니고 SDI가 올릴 것도 아니고 LG에너지솔루션이 올릴 것도 아니고 카카오도 아니고 네이버도 아니고 걔네들이 올릴 게 아니에요. 누가 올린다고? 다른 애들이 올리겠죠. 말도 안 되게 시총가 떨어져 있는 애들이요. 못 가고 있는 애들이요. 걔들이 올린다고. 시장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겠죠. 그죠? 시장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올라가잖아요. 그럼 얘들 누가 올린다고? 걔네가요. 걔네가 올린다고. 시간 문제일 뿐이지. 그럼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나는 기다리기가 어려워서 나는 다른 데로 가야 되겠습니다. 나 그러면 말릴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러면 말릴 수 없어요. 왜냐면 내가 뭐 시간이 없어서 떠나겠다는데 뭐 방법이 없잖아요. 하지만 내가 기다릴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이 종목들이 여러분들을 살려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려줄 거야. 포트폴리오를 내가 만약에 흔들려서 옮겨야 되겠다 생각하더라도 이런 종목으로 옮겨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다른 쪽으로 옮겨가니까 문제인 거지. 자, 여기에서 내가 바람이 불어서 흔들렸어. 아이고 딴 데 가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저기 그냥 밑에서 못 올라가고 밑에서 찜점 있는 이런 종목들 매수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사는 거지. 네? 누가 삽니까 이거? 안 사지. 뭐 사요? 위에 있는 거 사지. 이게 주식 투자에서 손실한 그 주식 투자에서 자꾸 손실 보고 있고 자꾸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게 다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냥 이거 사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시장이 10% 밀렸어? 내 종목은 10%보다 안 밀릴 거예요. 시장이 10% 올랐어요? 내 종목은 20% 올라갈 겁니다. 이건 믿고 가세요. 왜? 왜요? 시장이 내려갈 때는 얘네가 주인공이 아니고 시장이 올라갈 때 얘네가 주인공이니까요. 그게 여러분 계좌에 들어있는 주식들이에요. 걔네들 버릴 거라고? 내일 모레 터질 텐데 조만간 좋아질 텐데 시장이 올라가기만 하면 걔네들이 주인공이 돼서 빵 치고 나갈 텐데 이제 효자 노릇할 텐데 되게 재밌는 거 알려드리면 주식 산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많잖아요. 우리가 초등학생 애들 보고 밖에 나가서 돈 벌어라는 건 똑같습니다. 야, 나 돈 벌어봐. 이씨. 걔네가 나가서 무슨 돈을 벌겠습니까? 네? 걔네가 나가서 무슨 돈을 벌겠어?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에 들어와서 뭐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뭐 1년 됐어요, 6개월 됐어요. 이런 분들이 이런 조정장에서 돈을 벌겠다고 나가는 것 자체가 넌센스야. 네? 이거 자체가 넌센스라고.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개그 콘서트가 망한 거 아니야. 나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이 많아서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네. 주식 처음 해봤는데 조정장에서 돈 벌겠다고 나선다는 게 이게 말이 돼야 안 돼. 말이 안 되지. 3년이고 2년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장의 하락과 상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6개월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살아남는 거. 이? 살아남는 거요. 못 살아남는 애들은 이게 느낌이 와. 느낌이 온다고.
못 살아남는 애들은 얘는 정말 아닌 것 같다 싶은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탁 접어버리고 싶은 애들, 그런 애들은 올라올 때 파시면 되고, 그냥 무난한 애들이 있어요. 지금 이럴 때 뭐 그냥 무난한 애들, 얘는 이럴 애가 아닌데 라는 애들이 있다고. 그런 애들은 여러분들이 버리시면 안 돼요. 끝까지 들고 가세요. 끝까지. 주식 포트폴리오를 짜다 보면 개 같은 주식들이 몇 개씩 있게끔 마련입니다. 얘들은 어쩔 수 없어. 하다 보면 다 만나. 네, 그지 같은 애들 만나게 돼 있어. 별 수 없잖아. 근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제대로 주식 공부를 하셨다라면 괜찮은 종목들이 채워져 있을 겁니다. 얘네가 단순하게 지금 마이너스라는 이유만으로 여러분들한테 버림을 받는다라면 5, 6월에 서리가 내리겠지. 얘들이 전부 다 나가가지고 저주인형을 하나씩 만든 다음에 매일 밤 대바늘로 콕콕콕 찌른다 생각해 봐봐요. 네?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상장 폐지랑 뭔 상관이요? 그거는 거래 정지가요, 액면 병합을 위한 이유기 때문에 상장 폐지랑은 관계가 없어요. 네. 그런 거래 정지, 그거는 주주 이거 명단 그거 확보해가지고 저거 하기 위해서, 액면 병합하기 위해서 거래 정지한 거라서요, 상장 폐지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네. 표적참지님이 하신 게 맞아요. 네. 원금 대비 수익, 이게 맞는 거야. 사람만 있으시면 돼요. 지금 원금 대비 수익이시면 주가가 올라가면요, 수익이 더 많이 나오고 있네 이제. 네.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어. 작년에 시작하신 분들, 여기 재작년 여름에 한 6월달 7월달 이때 시작하신 분들 아직 수익이에요. 저도 이때 계좌 대비해서 아직 수익입니다. 그것도 제법 많이 있어요. 수익이 많이 떨어졌지만 많이 벌어놔야 되는. 여기서 하시는 분들, 여기 대비하면 손실이 났겠지.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그냥 운이 조금 안 좋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시작했으면 수익이 아직 나고 있겠지만 여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손실부터 보고 시작하는 거다. 네, 그냥 그 차이예요. 이때 시작했냐, 이때 시작했냐, 똑같아요. 조정을 만나는 것은 이때 기준으로 보면은 다 같이 손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이때 시작하신 분이나 옛날에 시작하신 분이나 이때 대비하면 다 손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수익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조정을 잘 만드시고 그 종목들과의 어떤 유대관계를 끈끈하게 쫀쫀하게 잘 만드셔 나가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어떤 주식을 살려고 하더라도 수익이 나기 어렵습니다. 어디서 뭐 이럴 때 여러분들이 막 마음이 쪼그라들어 있으니까 문자 띵 날라오죠. 아직도 그러고 있으세요? 봤쥬? 이 종목 날라가는 거 봤쥬? 이런 개소리도 하는 문자도 오잖아요. 그거 다 지워버리라고. 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하지? 네. 그런 거 하지 말. 뭘 보긴 뭘 봐, 이씨. 네. 봤쥬는, 이씨. 봤쥬 문자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거야? 요즘에도, 이씨. 가봐요. 가 보신 분들은 아마 가 보면 알지. 왜 그런 거 하지 말라 했는지. 꼭 그걸 구글 떠먹어 봐야지 아는 분들이 있긴 있어. 가서, 이게 왜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알고 가지고, 이게 있잖아요. 다 개떡 같으면요, 좋은 개떡, 그냥, 네, 그나마 나은 놈한테 물리세요. 어차피 다 물릴 거라면 개잡 좀 물려가지고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뭐 회생 불가능한 그런 데에도 물리지 마시고, 그냥 시장이 좋아지면, 상황이 좋아지면 올라올 그런 그나마 나은 애들한테 물리세요. 그게 낫습니다.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요. 장이 다 빠질 때는 방법이 없어. 그렇게 살아남아야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흉년이 들어도 밥을 먹고 살으려면 머슴질을 해도 그 부잣집에 가서, 만석군 집에 가서 머슴질을 하라고 했잖아. 네? 만석군 집에 가서 머슴질을 하라고요. 그러면 흉년이 들어도 배를 골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너무 노인네처럼 말했나? 네?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식들이 그런 주식이란 말이에요. 왜? 처음에 들어와서 산 게 전부 다 우량주였을 거니까. 나 이거 너무 아깝단 말이지. 마이너스가 나도 여러분들이 버리면 안 되는 그런 주식들이란 말입니다요.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주식 처음 하는 사람들은 잡주를 건드리지 않아. 우량주를 사지. 대형주를 사고요. 걔네들을 건드리지 이 잡주를 건드리지 않고 이런 좋은 주식을 사가지고 갖고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라고 버린다. 그리고 잡주로 넘어간다. 야,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죠? 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아파트 팔고 지하 동굴로 들어간다는 게 말이 돼? 안 되잖아. 그쵸? 여기나 거기나 상황은 똑같아. 여기서 바라보기에 저놈이 더 좋아 보일 뿐이지. 아니야, 똑같아요. 여러분한테 먹을 거 없어요. 가면 여러분 건 없어. 그나마 여러분들이 여기 차지하고 있는 거 미리 선점이라도 해놨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들을 이렇게 자기 식구로 안고 끌고 가는 것이지. 아시죠? 월급 종목들은 가만 두세요. 제가 살 때가 되면은 또 알려드리죠. 네. 시장은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복잡할수록 간단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괜히 한 번 꼬고 두 번 꼬고 세 번 꼬고 막 그러면은 제자리 돌아가지도 않고 막 이상한 데로 그냥 안드로메다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천천히들 생각하시고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그렇게 버티세요. 불의와 주식은 무조건 참아라. 아시겠죠? 절대 불의를 보고 달려들지 마십시오. 눈 질끔 감고 통과하세요. 주식도 눈 질끔 감고 통과하세요. 그렇게 가십시오.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주식들이 좋은 주식들일 겁니다.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많으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주식들 버리지 마요. 여러분들이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 주식 딴 데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있는 거 걔네들한테 꼭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좀 지나면 알게 되실 겁니다. 옛날에도 여기 요때 2020년 10월 요때 여기 아주 그냥 개지랄 날 때 이때도 내가 방송에서 비슷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성지 오늘 방송이 성지가 될 것이야. 그러네. 그때 주가가 엄청 올라갔는데 이런 것도 왔으면 좋긴 좋겠다. 그죠? 막 그렇게 나왔으면 뭐 그렇게 나올 리 없겠지만은 바닥에서 대비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잘 체크를 하시고요. 다 잘 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대로 여기서 이상한 데로만 가지 않으시면 다 됩니다. 살아남기만 하시면 되니까 잘 살아서 네 정상에서 만납시다요. 네 정상에서 라면 끓여 먹고 해야지. 뭐 보내려고 그러지? 네 어차피 방송은 끝났지만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내일도 낮에 방송 있죠? 내일 낮에 13시 30분이요. 13시 30분 요때를 여러분들이 잘 노리셔가지고 또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일 낮에 뵐게요. 고생 좀 많으셨어요.